안녕하세요. 투익컨설팅 김인현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랫폼 진화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샌드박스의 지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금융 플랫폼과 생활 플랫폼, 범위에 따라 전체 플랫폼과 니치 플랫폼으로 구분합니다. 금융 니치 플랫폼에는 장외 채권 중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생활 니치 플랫폼에는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금융 플랫폼에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대출 역제한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생활 플랫폼에는 렌탈 중개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금융 샌드박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빅테크는 기존에 구축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 플랫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관점에서 금융 서비스는 수익을 만들기 위한 좋은 대상입니다. 핀테크는 금융 니치를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는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 진출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생활 플랫폼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핀테크가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라면 금융회사는 방어 목적이 더 강합니다. 이러한 동기의 차이는 성과 면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플랫폼 진출을 위하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익 창출에서는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패턴은 어떤지,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진화 패턴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전통 비즈니스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 서비스를 모두 직접 수행했습니다. 금융 플랫폼은 금융상품 생산자와 금융상품 사용자가 직접 만나서 연결된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거래 비중이 커졌고 오픈 뱅킹으로 금융망이 열렸습니다. 마이 데이터로 금융 데이터가 공유되었고 금융 서비스와 생활 서비스가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금융 서비스의 언번들링, 리번들링이 촉진되었습니다. 금융 서비스가 해체되어 소비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다시 융합된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플랫폼화는 금융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디지털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생활과 금융 연계는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플랫폼 진화를 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금융회사의 플랫폼화는 금융회사에 좋은 일일까요? 플랫폼화를 통해서 디지털 접점이 넓어짐에 따라 사용자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고객 경험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뱅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금융을 총칭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이미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진화 방향은 고객과 상품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품을 나의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면 클로즈드 뱅킹입니다. 나의 상품을 나의 고객은 아니지만 다른 사용자에게 공급한다면 서비스 뱅킹입니다. 다른 회사 상품, 금융상품 또는 생활상품까지 포함해서 공급한다면 애그리게이터 뱅킹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을 중시합니다. 고객은 금융회사의 계좌 또는 계약을 갖고 있는 경제 실체입니다. 플랫폼 진화에서는 고객 개념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가 있든 없든 사용자를 유입시켜서 고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팔고 싶어 합니다. 플랫폼 진화에서는 상품보다는 사용자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디지털 금융은 오픈 금융을 지향하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독점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가 플랫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참여자들과 윈윈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플랫폼의 경쟁력은 단면 시장보다는 양면 시장이 더 크고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할 때 더 큽니다.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과 가맹점 양쪽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또한 가맹점 네트워크가 커지면 카드 회원이 좋아하고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 확보에 유리합니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금융업종 중에서는 카드 업종의 플랫폼 경쟁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빅테크는 양면 시장을 뛰어넘어서 다면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외부성을 수익으로 전환시키는데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전되면 그리고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되면 이는 금융회사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으로 클로즈드 뱅킹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클로즈드 뱅킹은 자신의 고객에게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자신만의 고객을 자신만의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오픈 뱅킹 도입으로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으로 데이터가 오픈되었습니다. 오픈이 가속화되는데도 나만의 클로즈드 뱅킹을 추구한다면 고객 이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더라도 고객 수를 늘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즈드 뱅킹의 네트워크 효과는 고객 수에 비례합니다. 고객 수가 크더라도 네트워크 효과는 다른 패턴과 비교하여 크지 않습니다. 클로즈드 뱅킹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서비스 뱅킹은 파트너에게 금융회사의 금융 서비스를 연계하여 파트너의 고객이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브랜드는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파트너의 브랜드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 라벨 뱅킹이라고도 합니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규모 물적, 인적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생활 서비스 기업 또는 핀테크가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신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서비스 뱅킹의 네트워크 효과는 파트너 고객 수에 비례합니다. 하나의 파트너를 확보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서비스 뱅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래 비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픈 API 플랫폼 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파트너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금융회사가 자신의 브랜드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장악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기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그리게이터 뱅킹은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나의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와 제휴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는 빅테크 등 다른 플랫폼의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락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락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파트너 수와 고객 수를 더한 것으로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그리게이터 모델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하나의 슈퍼앱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슈퍼앱의 성능, 저장 크기, 유연성 등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브랜드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브랜드들보다 사용자 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들이 부동산 앱을 자기 브랜드로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 앱들보다 사용자 수가 10배입니다. 애그리게이터 뱅킹은 수익성을 전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금융상품 수익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사들이 애그리게이터 뱅킹을 지향한다면
치킨게임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뱅킹은 금융상품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패턴입니다. 사용자는 플랫폼의 브랜드가 아니라 생산자의 브랜드로 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생산자는 자신의 브랜드로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수익 모델은 구독, 광고, 수수료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뱅킹 패턴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구축하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산자 네트워크와 판매자 네트워크를 동시에 같은 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정한 수준까지 판매자 네트워크 규모를 키워야만 생산자 네트워크도 커집니다. 판매자 네트워크가 충분히 커지기 전까지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네트워크의 크리티컬 매스 확보를 위한 투자가 과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뱅킹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은 금융상품 중개입니다. 하지만 금융상품 중개는 일반 상품과 달리 적합성, 적정성 등 규제가 강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금융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플랫폼 뱅킹으로 성공하려면 네트워크 규모 확보와 금융 비즈니스 인프라가 관건입니다. 이런 제약사항은 금융회사에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금융회사는 이미 충분한 규모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허가도 갖고 있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노력하면 됩니다. 플랫폼 정책의 중립성을 잘 지켜야만 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플랫폼의 중립성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색 알고리즘 설계 회의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NT 패턴을 소개하겠습니다. NT 패턴은 피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매력적이지만 생소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과오를 범한 사례가 NT 패턴입니다. 첫째,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비즈니스를 여러 모습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게 되면 플랫폼의 확장성을 해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펑셔널 팀을 운영하여 하나의 업무는 하나의 모듈로 개발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당장의 업무 요건 해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2, 3년마다 한 번씩 플랫폼 전체를 재구축해야 한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아키텍처와 기술 로드맵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통합된 데이터 아키텍처는 플랫폼의 진화를 방해합니다. 분산 데이터 아키텍처를 도입해야 하고 각 업무는 셀프 서비스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서비스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서비스 간 커플링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팀 간 업무 할당에 혼선을 발생시킵니다. 업무의 그레이존도 확대됩니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서비스 경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금융회사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자신의 고객에게 자신의 브랜드로 팔고 싶어 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닫히게 만듭니다. 플랫폼의 사용자를 확대할 수 없게 하고 기술 혁신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또한 기술 관점에서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진화는 금융회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입니다. 플랫폼 진화의 목표는 금융회사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금융과 생활을 융합하는 것입니다. 애그리게이터 패턴보다는 바스보다는 바프가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바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NT 플랫폼 패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고객 관점보다는 사용자 관점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의견 환영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